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요즘 종목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하죠. 어떤 종목은 잘 달리고 안 달린 애들은 상당히 안 달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대부분 머니케어 뉴스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실적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적이 인식되고 발현되는 과정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죠. 항상 실적보다는 시장이 좀 더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할 때 처음에 이 종목은 내가 왜 투자를 했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 기간은 어떻게 설정했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 종목을 투자할 때 실적을 보고 투자했으면 투자 기간이라든지 목표가 이런 것들 나름 설정해 놓은 다음에 또 나는 이 종목 가지고도 단기 트레이딩 할 거야. 수익만 10% 넘어가면 그냥 수익 내고 나올 거야.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지 내 마인드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기간은 이게 인식이 되는 시점, 어떤 이슈가 나타나는 시점이 언젠가. 예를 들어서 SNS 때 공장원공이 8월 달이잖아요. 자, 그럼 그 후반부터 매출이나 이런 내용들이 인식될 거다라고 기대감들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럼 SNS 텍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기다려 주셔야죠. 당장은 어떻게 돼요? 공장 증설하냐고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TCC 스틸 같은 경우도 8월부터 시제품 나온다는 그 원통형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좀 어디겠죠? 그러면 조금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기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더 훨씬 더 많고요. 물론 수급적인 내용도 다 파악을 해보긴 해야 되지만 일단 큰 틀에서 투자할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자화전자는 역대 최고 실적 전망한다. 언제냐? 4분기에 최고고 3분기에 드라마틱하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QOQ 대비 성장률이 크게 나타나는 포인트,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전국 공정업체, 2차전지 관련돼서는 대부분 실적이 안 좋고 주가도 비리비리한데요. 턴어라운드 가장 먼저 할 만한 애들이 수주잔고가 많은 애들이 아니겠습니까? BNT 같은 경우가 수주잔고가 넘버원이죠. 2조 원 가까이 된 수주잔고 있고요. SFA도 수주잔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DSI도 수주잔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이는 건 BNT, SFA, DSI가 다 어떻게 돼요? 같은 분야이긴 한데 투자하는 포인트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화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로 지금은 스마트폰 관련된 투자 시즌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부터 언제요? 한 분기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야 되죠. 근데 3분기에 투자하면 좀 늦겠죠. 그러니까 지금 5월달, 6월달은 항상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올해는 조금 일찍 왔어요. 왜? AI 폰 나오면서부터 조금 일찍 반응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화전자만큼은 일찍 포지션 잘 잡았으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3일 동안 눌렸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트레이딩 할 줄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콜을 안 드린 건 아니고 이런 건 스타일에 맞게끔 자기가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다 법은 아니니까요. 이번엔 저는 3분기까지 그냥 가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도 크게 또 수익을 또 많이 내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나타낼 건데 매크로 환경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고 주가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건 사실은 운도죠. 많이 따라야 됩니다. 왜? 매크로 지표가 깨지지 말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외부적인 변수,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잘 팔리니 안 팔리니. 근데 제가 볼 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금리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전자 핵심 내용부터 파악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실적인데요. 이게 PQ가 다 늘어나는 거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출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늘어나고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뭐 말도 못하게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해 적자, 올해는 영업이익이 830억 원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자화전자가 제공한 거거든요. 자화전자가 스스로 이렇게 예상치를 나와 있다는 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주잔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장 증설을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추가적인 풀 매출의 알파, 이 부분이 반영되는 것들이죠. 또 지난해 같은 경우 수율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문제 부분은 올해는 다시 생길 만한 이유는 없고요. 또 매출 거래처가 다양해졌다는 거,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샤오미 이런 곳 그리고 스마트폰 제대로 만드는 곳엔 다 공급을 하는 그런 이슈로 나와 있습니다.
또 OIS 얘기하다 보면 OIS 드라이버 IC를 갖다가 공급한 동원 안 했던 생각을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AF 드라이버 IC 동원 안 때.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된 곳에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들 인지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동원한테하고 자화전자하고 비교한다. 자화전자는 어떻게 돼? 애플 이슈까지 있으니까 3분기 말까지 가는 거고, 동원한테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끝장을 내야 되는 거. KH바텍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개념들을 잘 생각해서 적용해 주시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실적 전망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림이라는 건 무슨 그림이냐면, 차트가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완성해 보는 거죠. 그림으로 연상을 하면서. 그 차트만 보면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반전되는 구간을 먼저 포인트로 찾아볼게요. 올해 드라마틱하게 반전되는 포인트는 어디예요? 예, 바로 이 쿼터에서 3쿼터 넘어가는 구간에서 어마무시하게 변곡점이 발생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흑점 부분에서 영업이익 부분이 지난 분기보다 거의 400% 가까이 나타날 거란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그럼 지금 2분기에 가장 큰 바닥 아니야? 바닥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아마 그때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쯤에서가 거의 바닥이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6월달, 7월달 이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 구간에 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야,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다 해서 또 주가가 좀 더 눌릴 수도 있겠죠. 그 후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정도 내용으로 봐서는 선반영하는 과정까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낮은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쿼터 구간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쿼터 올라가고 4쿼터 달리는 이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요. 지난해 4분기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파악이 되면 숫자만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차트로다가 그려보시면 아주 상당히 심플하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AI인가요? 게시키면 잘 한다고 하는데 그 유료라고 해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눈으로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2023년과 2024년도의 모습은 상당히 크게 다르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용 지출이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실적을 참고해서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화전자가 제공한 자료잖아요. 그건 이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닝 미스하는 경우가 생긴 경우는 다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올해만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 앞에서 표에서 본 것처럼 올해 4분기보다 훨씬 더 낮았던 거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정도 구간, 지난해 최고점은 37,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4,000원이나 35,000원 이 구간 충분히 볼 수 있고 눌리면 눌릴수록 어떻게 뭐 여기까지 온다고 쳐도 돈 살 겁니다. 요번엔 좀 세게 가볼게요. 이런 스타일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거래하실 분이다 라고 하면 자기 타겟을 설정해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222동평도 이 아래 구간 내려오는 거 이거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2분기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말까지는 이 구조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더 물량을 더 많이 탄거 그래서 뭐 수익이 날 때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 하는 것보다 글쎄요, 저는 부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쏠림 현상도 별로 없고요. 한쪽 매출만 너무 나오다 보면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폰 관련된 매출 그쪽 부분이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점도 좀 생각해보고 고려해보면 상당히 괜찮겠다. 어쨌든 선반영하는 것들이니까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자기 투자의 스타일이나 포지션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전국 공정 관련돼서는 PNT, SFA, TSI 요거 수주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1번이 PNT입니다. 무조건 거래하시려고 그러면 PNT 하셔야 되고 근데 세계 SFA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먼저 치고 올라갔거든요. 저 222평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눌리죠. 그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스터디 차원에서도 제가 이 점은 지금 세 가지를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것들, 같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포인트는 다르죠. 자, DSI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 시그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저점으로 공략을 해서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그래, 전방에 있는 두 놈이 센 놈이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얘도 한번 돌겠네 라고 생각하면 저점 공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은 거고요.
BNT 같은 경우는 저평가 수장고 계속이네. 자, 그렇다 그러면 눌림이 크게 들어올 만한 내용은 많지 않겠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딩 하는 것들도 각자 보는 내용들에 따라서 큰 차이가 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투자할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름 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NT 수주잔고는 사상 최고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신문기사인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 리포트 드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주잔고가 2조 원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달러로 환산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원화로 표시하는 내용들은 환전을 생각을 해서 고려하시면 되면 그 만드는 리포트 만드는 그 시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저 숫자가 정확한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부분, 과거보다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정점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YY 성장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대부분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늘어난 폭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BNT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BER이 지금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CIS는 제가 조금 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DSI 쪽을 보시려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은 안 좋으니까 아예 보지 말자. 너무 뭐다? 밸류에이션이 지금도 높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BNT 리포트 할 때 내용을 영상도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투자할 때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주 감소하는 쪽은요, 하나기술하고 A 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활성 공정하고 조립 공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거, 수주 잔고가 떨어졌다는 게 결국은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업황이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이런 쪽에 주가가 반등할 만한 이유는 없겠죠. 자, BNT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동평소에다 몰리니까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눌림 들어오니까 그죠? 여기서 잡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안 잡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부분이나 이런 거 YY 성장이니까 요 윗단까지는 보고 가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BNT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그동안 2차전지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자, 작은 시그널, 두 번째 큰 시그널, 자, 작은 시그널이 61이평, 이건 스터디 차원입니다. 61이평 치고 들어갔고요. 두 번에 121평 넘어갔죠. 그럼 221 터치하고 또 한 번 돌리겠죠. 어디까지요? 여기 121. 여기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 번 거래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턴어라운드 들어온 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여기 위로 눌리게 되면 한번 정리하고 눌리고 그죠? 다시 올라가고 요 정도까지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목표가 설정을 해보면 일단은 52,500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 다시 눌림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5만 원이나 4만 원 5천 원, 요 정도 사이에서 다시 눌림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6만 5천 원, 뭐, 요 정도까지 보고 가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I, 요거는 턴어라운드 시간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낮은 저점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 내가 공략을 할 거냐? 다만 지금 어떻게 돼요? 121과 62등판에 가깝죠? 그러니까 한 번씩 쭉 치고 들어오는 어디까지만 보면 돼요. 9,000원 이상 이 정도 사이만 일단 1차적으로 보고 가시면 상당히 좋겠다. 제가 생각했던 다른 부분들에서 이미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듯한 동물적 감각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알면 다 알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수급 돌아가는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선에서 보면 지금 이 내용 222동 평선은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가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샘플 든 게 SFA인데 왜 이걸 이야기 드렸냐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이 모습이었잖아요. 좀 전에 어떻게 돼요? TSI 보는 거와서 비슷하죠. 치고 올라와서 여기서 쉬잖아요. 여기서 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꼬리 달고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빵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올라간 거에 50% 라인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가는 거다. 이게 아직 기본이다. 아, 제가 이런 경우는 아마 최근에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게 다시 원점인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원점으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50% 떨어진 곳이 121평짜리 뭐 그 자리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경험치로 좀 쌓아가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세 회사가 다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세 가지 방법들을 다 항상 우리가 평상시에 겸비해 놓고 있다가 이 모습은 여기 이 모습이네 라고 생각하고 이걸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미 실적 내용 다 파악해냈고 앞으로 수주장부도 파악해놨습니다. 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어때요? 크게 터진 다음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감소하고 있음에도 보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좀 있으면 나타나겠구나 라는 것들도 체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같이 공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턴어라운드 종목 나올 땐 스타일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할 때마다 스터디 좀 하시고 나서 다음에 이번 건 안 해도 되죠. 다음에 다른 것도 투자할 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SI는 저점 구간이고 공략할까 말까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FA는 눌림이 들어와야지, 그죠? 매수를 하는 거고, PNT는 그냥 홀드하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차이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요. 주가 위치가 다 다르니까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말까지 가보자. 목표가는 전고점인 최대는 37,000원. 뭐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34,000원 이상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된다라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나 가격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참고하셔가지고요, 좋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투자에 큰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